여기 한국 문화를 비웃던 미국 하버드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 문화는 겉만 화려한 껍데기 문화라고 생각했죠. 아이돌, 드라마 의미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통의 전화가 이 오만한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 태국 북부 잊혀진 마을. 그곳에서 또 다른 한국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98% 똑같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국 문화의 잃어버린 거울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드 스미스예요.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문화인류학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오랜 시간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를 연구하고 있었죠.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행동을 가까이서 살펴보는 일이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었어요. 매일 새로운 걸 배우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별로 흥미가 가지 않는 문화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한국 문화였죠. 한국 하면 제 머릿속엔 화려한 아이돌이 춤추고 노래하고 있었어요. 눈물 많은 드라마나 반짝반짝 빛나는 광고 같은 모습만 떠오르고 있었죠. 뭔가 지나치게 화려하고 겉만 멋진 느낌이었어요. 마치 예쁜 포장지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죠.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제 하루는 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조용한 학교 복도를 지나 작은 제 사무실로 향하고 있었죠. 벽에는 책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어요. 책상 위는 언제나 논문과 연구 자료들이 가득 놓여 있었죠. 창밖으로는 학생들이 수업에 급하게 가고 있었고 바람에 나무들이 살랑거리고 있었어요. 가끔씩 청설모가 나뭇가지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죠. 이런 조용하고 익숙한 제 일상이 좋았어요. 수업 시간엔 학생들 앞에서 전 세계에서 만난 다양한 부족과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먼 나라의 독특한 의식이나 신기한 풍습들을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제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의 신비한 이야기들에 완전히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항상 가볍게 넘어가고 있었어요. 한국이요? 아이돌하고 드라마뿐이에요. 특별한 건 없어요. 웃으며 가볍게 말하곤 했죠. 학생들도 그냥 웃고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끔 속으로 조금 궁금하기도 했어요. 혹시 내가 한국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 화려한 모습 뒤에 뭔가 더 있는 건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책상 위에서 과제를 채점하고 있었는데 전화벨이 울리고 있었어요. 인류학과 학과장님이었어요. 태국 북부의 작은 마을에서 연구를 하게 됐는데 문화인류학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곳은 라후족이라는 소수민족 마을이라고 했죠.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왜 저인가요? 태국이나 라후족을 연구한 적이 없는데요. 학과장님은 차분히 대답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잘 보잖아요, 리처드. 마지못해 승낙을 하고 있었지만 솔직히 마음이 조금 불안했어요. 편안한 제 사무실과 익숙한 책들, 매일의 일상을 두고 떠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가슴 한구석에 작은 설렘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어쩌면 이 새로운 곳에서 놀라운 뭔가를 발견할지도 모르니까요. 비행기에 오르고 창밖에 흐린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궁금해하며요. 이 여행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몰랐던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특히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은 걸 깨닫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여행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 태국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공기는 따뜻하고 습했어요. 마치 두꺼운 이불로 감싸인 것 같은 느낌이었죠. 햇빛은 집에서보다 훨씬 밝았고 하늘은 더 넓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눈을 찡그리고 밝은 햇살에 천천히 익숙해지려 하고 있었죠. 가슴이 조금 더 빨리 뛰고 있었어요. 공항에서는 이미 기다리고 있던 연구팀 사람들을 만났어요.
모두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죠. 그 중에서도 미라라는 통역사가 있었는데 미라는 갈색의 따뜻한 눈과 친절한 미소로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있었어요. 옷차림도 모험을 떠나기에 편하고 깔끔했죠. 미라는 앞으로 마을까지 긴 여정이 남아있다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짐과 장비를 잔뜩 실은 큰 지프차에 올라탔어요. 도시를 벗어나자 높은 건물과 복잡한 도로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죠. 이내 푸른 시골 풍경만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논과 작은 오두막들이 보였고 넓은 모자를 쓴 사람들이 조용히 일하고 있었어요. 평화롭지만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었죠. 몇 시간을 달리고 나서 우리는 가파른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길은 구불구불했고 지프차는 거칠게 흔들리고 있었죠. 저는 어지러워서 의자를 꽉 잡고 있었어요. 양쪽의 숲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어요. 키가 큰 나무들이 하늘을 덮어 그늘을 만들고 있었고 듣도 보도 못한 새들과 곤충들이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었죠. 마침내 마을에 도착했어요. 산속에 자리 잡은 작고 조용한 마을이었죠. 마른 잎으로 지붕을 덮은 나무집들이 먼지 쌓인 길을 따라 늘어서 있었어요. 닭들이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있었고 맨발의 아이들이 놀고 있었어요. 우리를 향한 호기심 어린 눈길들이 따라오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우리를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우리는 천천히 차에서 내려서 위험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미라는 마을 사람들에게 조용히 말을 걸며 유창한 현지어로 소통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점점 안심하고 있었죠. 몇몇은 조심스럽게 다가오기도 했어요. 미라의 친절한 모습과 존중하는 태도 덕분에 마을 사람들도 편하게 다가왔죠. 저는 미라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리는지 보고 감탄하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우리는 마을 생활에 익숙해지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불을 피워 음식을 만들고 있었고 아이들은 나뭇가지와 돌멩이로 간단한 놀이를 하며 웃고 있었어요. 그들의 웃음소리는 밝고 진심 어린 것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자세히 관찰하며 기록과 사진을 남기고 있었죠. 소박하지만 풍성한 그들의 삶에 놀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서로 인사하고 음식을 나누고 가족을 돌보는 모습이 낯설지가 않았어요. 제가 오랫동안 무시했던 한국 문화와 닮아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먼 곳에 사는 사람들끼리도 비슷한 점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루하루 호기심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고 저는 이 새로운 모험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어요. 난생 처음으로 무시했던 문화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지고 있었어요. 마을에 온 지 며칠 후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전통 축제에 우리를 초대했어요. 그날 아침 일찍부터 마음이 들뜨면서도 조금 긴장하고 있었죠. 밖은 이미 사람들의 움직임으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모두가 축제를 준비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미라는 우리를 북적이는 거리로 안내하고 있었어요. 둘러보니 온통 밝고 예쁜 색깔들과 낯선 소리들로 가득했어요. 화려한 무늬의 옷을 입은 여자들이 있었고 남자들은 북과 피리를 연주하며 신나는 음악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마을은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활기로 가득 차 있었죠. 축제 중심인 어르신 집에 도착했어요. 길고 커다란 나무 탁자 위에는 생전 처음 보는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죠. 잎에 쌓인 찰밥, 매운 채소, 숯불에 구운 고기, 달콤한 과일 등이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어요. 모두 조용히 앉아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한 나이 든 분이 일어나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미라가 작은 목소리로 제게 속삭였죠. 지금 조상님께 감사를 드리고 행운을 빌고 계세요. 마을 사람들은 진지한 얼굴로 조용히 귀 기울이고 있었어요. 분위기는 정말 중요하고 특별하게 느껴졌죠. 그러다가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어요.
작은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놓여있는 돼지 머리를 발견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앞에 차례로 절을 하며 존경을 표시하고 있었죠. 그 순간 오래전에 책에서 본 한국의 전통 제사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동안 무시했던 한국의 의식과 똑같은 모습이었죠. 그 장면을 보며 마음속이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제가 가졌던 생각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죠. 어쩌면 한국 문화가 그저 화려한 공연과 아이돌 음악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놓친 중요한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느껴졌죠. 의식이 끝나고 마을 사람들이 함께 밥을 먹자고 초대했어요. 처음엔 망설이고 있었지만 미라가 다정히 권해서 같이 앉게 되었죠. 주변은 모두 따뜻한 미소로 가득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음식을 넉넉하게 나누며 서로를 챙기고 있었어요. 한국의 가족들이 모여 식사하는 모습과 많이 닮아 있었죠. 음식을 먹으며 제 마음도 점점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이후 아이들이 모여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웃고 떠들며 즐겁게 뛰어다니고 있었죠. 가만히 보니 아이들이 하고 있던 놀이는 한국에서 보았던 한국의 전통 놀이와 비슷한 점이 있었어요. 몇몇은 서로 손을 잡고 원을 만들며 빙글빙글 돌고 있었고, 다른 아이들은 땅에 선을 그어가며 경계 안팎을 넘나드는 놀이를 하고 있었죠. 땅에 돌을 던져놓고 발끝으로 옮기는 모습은 마치 유명한 한국 드라마에서 보았던 한국 전통놀이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아이들의 밝은 웃음이 제 얼굴에도 웃음을 가져다 주고 있었어요. 그들과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죠. 그날 밤 간단한 침대에 누워 낮에 본 모든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가슴이 무겁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죠. 축제를 통해 중요한 경계를 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 다르다고 생각했던 문화들이 사실은 깊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이 새로운 깨달음이 저를 더 많은 배움으로 이끌고 있었어요. 이제 제 여행은 단순히 마을을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 자신과 세상을 더 깊게 알아가는 여정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더 많은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로 다짐했어요. 축제가 끝난 후로 제게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오고 있었어요. 스스로에 대한 의심과 기존 생각에 대한 혼란이 생기기 시작했죠. 매일 새로운 발견을 하고 있었지만 모두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어느 날 오후, 우리 팀은 모여서 그동안 관찰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커다란 나무 아래에서였죠. 나뭇가지가 큰 우산처럼 우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새들이 머리 위에서 지저귀고 있었고 부드러운 바람이 더위를 식혀주고 있었죠. 꽃향기와 상쾌한 공기가 섞여 코끝을 스치고 있었어요. 팀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모두 마을의 문화가 한국 문화와 비슷하다고 흥분하며 이야기하고 있었죠. 속으로 혼란스럽고 고집스럽게 느껴졌어요. 오랫동안 지켜온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날 밤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뒤척이다가 결국 밖으로 나왔죠. 달빛 아래 마을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밤하늘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나무 벤치에 앉아서 혼자 외롭고 막막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때 미라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부드러운 발걸음으로 옆에 앉았죠. 둘 다 오랫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미라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미라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때로는 힘든 진실을 마주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 부드러운 말이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있었죠. 변화가 불편할 수 있지만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조금씩 깨닫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마을 사람들에게 점점 마음을 열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일상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시간이 많아졌죠.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천을 짜는 방법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들이 아들에게 지붕을 고치고 집 짓는 방법을 보여주는 모습도 있었죠. 모든 모습에 따뜻함과 정이 담겨 있었어요. 전에 무시했던 한국 책 속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죠. 물론 모든 일이 순조롭지는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저희를 완전히 믿지는 않았죠. 특히 제가 마음속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는 조심스럽게 대하고 있었어요. 어느 아침, 농사일을 함께 하자는 초대를 받았어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려니 서툴고 어색했어요. 손은 힘든 일에 익숙지 않았고 이마에서 땀이 흐르고 있었죠. 그런데도 마을 사람들은 미소를 지으며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실수할 때마다 웃으며 용기를 주었죠. 그 따뜻한 친절이 제 마음을 녹이고 있었어요. 천천히 마음속 벽이 허물어지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과 함께한 소소한 순간들이 제 기존 생각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죠. 팀원들도 제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어요. 그들도 미소를 지으며 제가 점점 바뀌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있었죠. 일주일이 지날 무렵 마침내 제 잘못을 인정했어요. 서로 다른 문화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있었죠. 하나를 이해한다고 다른 걸 무시할 필요는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 생각에 마음이 가벼워지고 행복했죠. 어느 저녁, 노을이 하늘을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저는 깊은 평화를 느끼고 있었죠. 이번 여행과 그동안 겪은 어려움들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처음으로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는 게 진정한 모험이라는 걸 깨닫고 있었죠. 마을에서 몇 주를 보낸 뒤 드디어 집으로 돌아갈 때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짐을 싸면서 설레기도 했지만 긴장도 되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과 그들의 생활 방식에 대해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무엇보다 제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 문화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있었죠. 집에 돌아와 보니 모든 게 낯설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책이 빽빽이 꽂힌 조용한 제 사무실도 익숙했던 편안한 의자도 이제는 어색했죠. 제 안에서 뭔가가 달라졌다는 걸 분명히 느끼고 있었어요. 여행 동안 모은 메모와 사진, 영상들을 천천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사진 하나하나, 영상 하나하나에 마을에서의 추억이 생생히 떠오르고 있었죠. 따뜻하게 웃던 마을 사람들, 즐겁게 뛰노는 아이들, 정성스레 나누던 식사 모습이었어요.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마을에서 느꼈던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정을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어느 저녁 예전에 추천받았던 한국 다큐멘터리를 보기로 했어요. 왜 그걸 보려고 했는지는 잘 몰랐어요. 아마도 답을 찾고 싶거나 마을에서 느낀 걸 좀 더 잘 이해하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다큐를 보면서 놀라운 걸 발견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부드럽게 말을 걸고 있었죠. 그 말투와 따뜻한 모습이 마을 사람들과 똑같았어요. 그동안 연구하며 봤던 모습들이 그대로 보이고 있었어요. 깜짝 놀라 눈이 커지고 있었죠. 점점 더 비슷한 장면들이 보이자 가슴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정중하게 인사하고 음식을 대접하는 방식, 아이들이 웃으며 노는 모습까지 마을에서 겪었던 것과 완전히 같았어요. 처음으로 문화 간의 깊은 연결을 진심으로 깨닫고 있었죠. 그 순간 제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한국 문화를 무시하며 공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었죠. 이런 비슷한 점들을 보며 제가 얼마나 좁은 생각을 했는지 부끄러워지고 있었어요. 눈물이 차오르며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프기도 했지만 마음이 가벼워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한국 문화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무시했던 책을 읽고 다큐멘터리도 계속 보고 있었죠. 매일 새로운 발견이 있었어요. 한국 문화에서 발견한 깊은 감정과 따뜻함, 존중, 친절함에 놀라고 있었어요. 더 이상 한국 문화가 가볍거나 얕지 않았어요. 오히려 깊고 풍부한 의미가 담겨 있었죠. 공부를 계속하면서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생생히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들의 미소, 친절함, 인내심이었죠. 이 기억들은 제가 모든 문화가 결국 같은 감정을 나누고 있다는 걸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사랑, 존중, 배려 같은 감정은 세상 어디서나 똑같다는 걸 느끼고 있었죠. 어느 오후 연구 보고서를 쓰다가 잠시 멈추고 미소 짓고 있었어요. 마을에서 배운 모든 것에 깊은 감사를 느끼고 있었죠.
이번 여행은 제가 예상하지 못한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보고서를 쓰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글을 쓰고 있었죠. 문화라는 건 결국 사람과 사람이 나누는 따뜻한 정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처음으로 마을 사람들뿐 아니라 한국,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과 깊이 연결된 느낌이었어요. 정말 아름답고 벅찬 감정이었죠. 이제 제 삶과 일은 결코 예전 같지 않을 거라는 걸 분명히 느끼고 있었어요. 드디어 중요한 발표 날이 찾아왔어요. 강의실은 학생들과 교수님들, 연구자들로 꽉 차 있었죠. 가슴이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마을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 친절한 인사, 서로를 돌보던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모습들이 떠오르고 있었죠. 전통이 한국 문화와 닮아 있다는 걸 이야기했어요. 전에는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죠. 청중들은 진지하게 귀 기울이고 있었어요. 모두의 눈이 호기심으로 빛나고 있었죠. 마을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사진을 보여줄 때 제 마음도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마을에서 조용히 앉아 아이들을 바라보던 그때의 기분 그대로였어요. 발표가 끝나갈 때쯤 중요한 깨달음을 설명했어요. 전에 저는 한국 문화를 그저 화려하고 깊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했죠. 하지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모든 문화는 달라 보이지만 서로 공통된 가치를 많이 나누고 있었어요. 발표를 마쳤을 때 잠시 조용했어요. 그러고는 모두 큰 박수를 보내주었어요. 따뜻한 미소들이 가득했고 제 이야기를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제 마음도 뿌듯해지고 안심이 되었죠. 발표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질문을 하거나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해줘서 고맙다고 했죠. 제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게 정말 행복했어요.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요. 주변에 꽂힌 책들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의미와 가능성으로 가득 차 보였죠. 책꽂이에 있는 모든 책, 모든 문화가 발견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수업 방식도 달라지고 있었어요. 학생들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며 다른 문화를 깊이 탐구하고 차이보다는 연결을 찾으라고 가르쳤죠. 제 여행 이야기를 통해 이해와 존중이 호기심과 인내심에서 나온다는 걸 보여주었어요. 학생들도 귀를 기울이며 깊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학습에 대한 관심과 흥미도 커지고 있었죠. 호기심으로 얼굴이 밝아지는 학생들을 보며 자랑스럽고 감사했어요. 어느 저녁 사무실에 앉아 그동안 있었던 일을 조용히 생각하고 있었어요. 창밖에서는 해가 저물며 하늘을 아름다운 빛깔로 물들이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의 친절함과 제가 배운 소중한 교훈들이 다시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 여행은 단순히 마을을 방문하거나 문화를 연구한 게 아니라 저 자신 속에서 이해와 존중, 그리고 연결이라는 더 깊은 무언가를 찾은 거였어요. 이제 저는 예전보다 훨씬 풍요롭게 변해 있었죠. 이 느낌이 제가 진짜로 얻어온 소중한 보물이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마음이 평화롭고 가득 차 있었죠. 앞으로도 이 교훈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이 소중한 깨달음을 나누고 싶었어요. 세상 모든 문화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함께 볼 수 있도록 말이에요.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피드백이 앞으로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와 유익한 정보를 담은 영상으로 찾아뵐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